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가 이 계산 문제 특강 문제인데요.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 계산 문제가 8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죠. 자, 그러기 때문에 뭐 8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7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9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데 이 8문제 내외가 이제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럼 어떤 유형의 문제, 그것을 우선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은 이제 포인트로 나눠서 이제 중요 단원별 이제 문제로 이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포인트 1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시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 A의 아파트 수요 함수가,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A의 아파트 수요 함수가 이 3P 리꼬르는 우리가 700 마이너스 2QD로 주어졌고, 또 우리가 이 A의 우리가 수요 함수고, 그리고 또 이 B의 수요 함수는 이 P 리꼬르는 우리가 800 마이너스 QD로 주어졌습니다. 자, 현재 아파트 시장에 소비자 A와 B 두 사람만 있다면은 아파트의 시장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QD는 수요량을 구해야 되니까 이 QD는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되겠죠.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이 700 마이너스 3P가 되겠죠. 넘으면 마이너스 3P가 되겠죠. 따라서 A의 수요량은 우리가 350 마이너스 2분의 3P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B의 수요량은 얼마냐? QD를 우리가 800 마이너스 2P죠. 자, 이건 A의 수요량, 이 B의 수요량인데, 자, A의 수요량이 10개, 뭐 B의 수요량이 5개면 합치면 15개죠. 그 A, B 수요량 2개를 더해주면 돼요. 자, 요거 A의 수요량과 우리가 B의 수요량이 얼마죠? 800 마이너스 2P인데, 요거는 A의 수요량, 요거는 B의 수요량, 이것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A의 수요량과 B의 수요량을 더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A, B 수요량을 더해주면은, 자, A 수요량이 10개, B 수요량이 5개면 합치면 15개잖아요. 그래서 시장 수요량은 지금 QM으로 봤잖아요. 그럼 시장 수요량은 A, B 두 수요량을 더한 시장 수요량은 얼마죠? 1150이죠. 1150 마이너스 우리가 2분의 우리가 7P가 되겠죠. 이거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1번이죠. 그 1번에 보니까 뭐 1150 마이너스 2분의 7은 3.5죠. 3.5P로 우리가 주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답이 되겠고,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생산하는 기업이 100개가 있는데 각 기업의 공급 곡선은 모두 뭘로? 우리가 P 리꼬르는 이 Q 우리가 플러스 3으로 동일하다. 자, 이 아파트를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가 이 P 리꼬르 EQ 플러스 3으로 동일하다면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은 얼마냐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EQ는 얼마죠? EQ는 P-3이 되겠죠. 따라서 Q는 우리가 2분의 1 P-2분의 우리가 3이 우선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아파트를 생산하는 기업이 100개가 있으니까, 자, 어떤 한 개의 기업이 공급량이 이렇게 주어지면 100개 동일한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 100을 우리가 이렇게 양변에 우리가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변에 우리가 100을 우리가 이렇게 곱해주면은 지금 이 100 곱하기 Q, 이게 바로 뭐죠? 우리는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 바로 뭐가 돼? Q가 되겠지. 이 시장 공급 곡선 Q가 되는데, 이 Q는 얼마죠? 50P 마이너스 50에 3을 곱하니까 얼마죠? 15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자, 요 수식에서 그러면 50P는 우리가 Q 플러스 15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P는 양변에 50으로 나눠주니까 50분의 1 Q 플러스 3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죠.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탄력성과 관련해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예문에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묻습니다. 단독주택 시장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5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데, 이 단독주택 가격이 우리가 500만 원에서 480만 원 하락을 하죠. 자, 우선은 이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의 변동분, 이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량에서 수요량의 이 변동분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는 가격의 변동분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수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가격이 얼마죠? 현재 500만 원이죠. 현재 500만 원에서 이 480만 원 하락을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는데, 가격의 변동분은 얼마죠? 우리가 마이너스 20만 원이 되겠죠. 자, 이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요량이 우리가 400세대에서 우리가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인가,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인가. 우선 수요량의 변동분을 모르니까 델타 Q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이 값이 우리가 얼마죠? 1.5다. 1.5.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관련해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데, 자, 우선은 공 하나가 없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곱해주면 얼마죠?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겠고, 이제 2 곱하기 얼마? 이 400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50 곱하기 델타 Q가 되겠네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분자로 가고 내항의 곱은 분모로 오죠. 따라서 이 값이 1.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50 약분하니까 8이죠. 따라서 이 델타 Q는 28, 16 곱하기 1.5 2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24가 됩니다. 델타 Q는 24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400세대에서 이 델타 Q가 24니까 얼마? 몇 세대로 증가하죠? 몇 세대로 증가할 거냐? 바로 요 두 개를 더해준 424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없던 아파트의 가격이 우리가 5천만 원일 때 수요량이 500채이다. 아파트 가격이 4천만 원으로 하락을 했을 때 수요량이 550채로 증가했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자, 위에 있는 또 이 수식을 또 이용을 하면 되는데, 자, 우선은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으로 하락을 하니까 가격의 변동분은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수요량은 우리가 500채에서 550채로 증가했으니까 우리는 변동분은 50이 되겠죠. 자, 이 값을 계산을 했더니 얼마죠? 5분의 1, 여기도 얼마? 10분의 1이 되겠죠. 자, 10분의 1이니까 내항의 곱은 분모, 외항의 곱은 분자로 오죠. 10분의 5니까 우리 2분의 1, 0.5인데 0.5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습니다. 비탄력적.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변동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제곱미터당 500만 원에서 제곱미터당 600만 원으로 상승할 경우에 아파트 수요량이 800세대에서 우리가 600세대로 줄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은, 자, P 우리가 Q D에서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우리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자, 이때 수요량은 800세대에서 우리가 600세대로 이렇게 줄었는데,
문제는 가격 변동 후를 기준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항상 포인트는 지금 가격 변동 후 요걸 기준을 한다. 항상 주요 포인트가 요거죠. 이 가격 변동 후 기준이니까 뭐를 기준을 한다? 가격 변동 후 요 600 요걸 기준하고 기준이 했다니까 요게 기준이 되겠지. 자, 이 기준입니다. 가격 변동 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가 되겠죠? 자, 가격 변동 후가 기준이니까 600에서 600에서 우리 가격의 변동분은 얼마? 100이 되겠죠. 100. 자, 그리고 600에서 기준 변동분 얼마? 200이 되겠죠. 수요량 변동분은 200.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6분의 1이고 여기는 이 3분의 1이 되겠죠. 자, 내항의 곱은 분모로, 외항의 곱은 분자로 가겠죠. 그래서 나눠줬더니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가 되는데 이 변동 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은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이 10% 변할 때 수요량은 3%, 30% 변한다.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10% 변할 때 수요량은 우리가 30% 변하고 있죠. 그러면 3이니까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은 우선은 탄력적입니다. 자,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3. 그리고 탄력적인 제품이고 아파트의 대체재 탄력적일 때는 비탄력적인 상품에 비해서 대체재가 비교적 많다. 이런 얘기죠. 3번 맞고 아파트 수요 곡선에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죠. 탄력적이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맞고요. 아파트 공급자는 판매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유리하죠. 인상이 아니라 인하하는 것이 유리를 하겠죠.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일 때는 완만을 하는데, 자, 지금 요 점 A점인데 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이게 바로 총수입입니다. 자, 이 총수입은 가격의 수요량을 곱해준 건데, 그럼 이 면적이 우리가 총수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을 우리가 인하를 하면은 탄력적일 때문에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요량은 대폭 늘어나죠. 따라서 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이 면적 자체가 바로 총수입입니다. 그럼 총수입이 여기서 이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뭐가 된다? 우리는 가격이 인하가 되면은 이 총수입은 우리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주의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소득이 10% 증가할 때 A 부동산의 수요량이 3% 증가한다. 자,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 여러분 소득이 나오면요,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대한 내용인데 원래 출제가 또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이 분모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의 변화율, 소득이 1% 변했을 때 이 수요량이 우리가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인데, 지금 문제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우리가 경제이론에서는 플러스 0보다 크죠. 이때는 우리는 정상제죠. 정상제인 그러한 내용이고, 자, 그리고 또 문제는 소득이 10% 감소한다. 자, 여러분 소득이 10% 감소할 때 수요량도 20%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또 플러스 0보다 크기 때문에 정상제. 그래서 기역, 니은 둘 다 들어가는 내용은 바로 무슨 상품?
정상제가 되겠죠. 1번 정답인데 상당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잘 우리가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6번 문제 보면은 인근 지역 수요자들에 있어서의 월 평균 소득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변한다. 또 소득이 변하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데, 자, 월 우리가 소득에 관련해서 기준이 되는 원래의 소득에서 소득의 변동분,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량에서 수량의 변동분이죠. 자,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자, 얼마죠? 우리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하니까 소득의 변동분은 100만 원이 되겠고, 자, 이때 당해 지역 아파트 수요량이 우리가 800세대에서 얼마? 600세대로 변하니까 우리가 200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200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값을 계산했더니 얼마죠? 우리가 4분의 1. 또 위에서 계산했더니 우리가 마이너스 우리가 또 4분의 1이죠. 또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죠. 0보다 작다는 것은 바로 소득이 증가한다. 자, 여러분 이 얘기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줄어들면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면은 0보다 작은데 0보다 작을 때를 우리는 열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이 상품은 우리 열등제. 자,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작기 때문에 열등제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주의를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의 이 세대당 연간 평균 소득이 5천만 원에서 일정액이 상승하였더니 해당 지역 시장에서 주택 수요량이 종래에 1000세대에서 1200세대로 증가했다. 이 경우 수요 소득 탄력성을 1.4라고 할 경우에 해당 지역 거주자의 연평균 소득이 얼마로 상승하였다고 봐야 되는가? 자, 그 얘기죠. 자, 그럼 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또 요 수식, 소득의 변동분이 주어졌으니까 이 수식을 이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에서 일정액이 상승했는데 일정액 델타 I로 보면 되겠죠. 소득의 변동분 일정액이 상승했는데 소득의 변동분이 모르니까 우리가 델타 I로 놓고, 자, 이 수요량은 종래에 1000세대에서 우리는 1200세대로 증가하니까 수요량 변동분이 200이 되겠죠. 자, 이 값이 이제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얼마 나오죠? 이거 5분의 1이죠. 내항이곱 5 곱하기 우리가 델타 I, 내항이곱은 외항이곱 얼마죠? 1 곱하기 5000이죠. 자, 요 값이 얼마다? 1.4다. 자, 약분하니까 우리가 100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델타 I는 1.4분의 우리가 1000이 나옵니다. 1.4분의 1000은 700 우리가 14.28이 우리가 나오는데 소득의 변동분이죠. 따라서 지금 5천만 원이, 자, 이 5천만 원이 소득의 변동분이 약 714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로 증가할 것이냐, 얼마로 우리가 증가할 것인가 묻죠. 얼마로 우리가 상승하느냐 묻는데 노가 붙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더해준 5천 우리가 714만 원이 되겠죠. 5,714만 원으로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2점 우리가 제로고 주택 수요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3점이다. 그럼 주택 우선 가격의 변화율. 자, 이 주택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다? 우리가 3이다.
자, 그리고 또 주택에 있어서의 소득 탄력성에서 이 소득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이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데 요 소득 탄력성이 2가 주어졌죠. 자, 이때 소비자의 소득과 주택이 가격이 모두 10% 상승한다. 자, 이 소득도 10% 상승하고 우리가 주택 가격도 10% 상승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량은 주택 가격이 오르면 주택 수요량은 줄어들고, 자, 여기는 0보다 크죠. 0보다 2는 0보다 크니까 정상제입니다. 정상제일 때는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은 주택 수요량도 뭐 한다? 증가를 해야겠죠. 정상제니까. 자, 그러면 이 수식에서 주택 수요량은 양변에 10%를 곱해주니까 얼마죠? 우리가 10%를 곱해주니까 3% 우리가 줄어들죠. 여기는. 자, 여기서 두 번째 수식에서는 우리가 주택 수요량은 양변에 10% 곱해주니까 2% 뭐 한다?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주택 수요량은 1%를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관련해서 30%죠? 3%가 아니라 30%. 네? 3에 10 곱하면 30%. 여기는 20%죠. 2에 10 곱해주면 20% 증가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주택 수요량은 첫 번째 수식에서 30% 줄어들었고 두 번째 수식에서 20%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 수요량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는 10% 감소하죠. 요 두 개를 합쳤더니 주택 수요량은 우리가 10% 뭐한다? 감소한다. 10%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또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포인트 3 균형 가격 결정에 대해서 보는데,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어느 한 재화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식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이 수요 곡선 D는 우리가 100 마이너스 10P가 주어졌고, 공급 곡선은 마이너스 100 플러스 40P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1번 보면은 가격이 6원이다. 가격이 6원일 때는 어떻게 되냐? 가격이 P가 6이면은 요 자리에 요걸 대입시켜 주면 되겠죠. 이렇게 대입시켜 주면은 얼마가 나오냐 이거지. 수요는 얼마? 수요는 100 마이너스 P가 6 들어가니까 10에 6 곱해 주니까 60이죠. 그래서 수요량은 40이고 공급은 얼마죠? 우리가 마이너스 100 플러스 또 6, 4, 24, 240이 돼서 14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수요량 40인데 공급량은 140이다 보니까 공급량이 많죠.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으면은 우리가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지문 볼까요?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합니다.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가격이 3원이다. 자, 이 P가 3원일 때 또 대입시켜 주죠. 그러면 이 P, 이 3원 여기에 또 대입을 시켜주면은 수요량은 얼마? 100 마이너스 3을 곱해주니까 30이니까 70이 되겠고, 자, 공급량은 마이너스 100 플러스 이제 3을 들어가니까 4, 3, 12, 120이 되겠죠. 20. 자, 수요량은 70이고 우리가 공급량은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또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초과 수요가 또 발생을 합니다. 3번 맞는 질문. 균형 가격일 때는, 자, 4번 균형 가격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고 보면 되겠죠. 자, 100 마이너스 10P 수요량과
공급량 마이너스 100 플러스 40p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럼 넘어오면은 이제 50p 마이너스 p가 5배 오면 플러스 10p가 돼서 40p가 더 주면 50p죠. 넘어오면 100에 또 100을 대주니까 200이 되겠죠. 양변을 나눠주니까 우리가 얼마? 4가 되겠죠. 균형 가격은 4가 됩니다. 자, 균형 가격이 4일 때 넣어주면은 균형 거래량은 자, 균형 거래량은 얼마죠? 마이너스 100 플러스 160이죠. 4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60이 됩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은 60, 40이 아니라 60이죠. 따라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 자, 5번 가격이 2.5원일 때는 우리가 공급량은 존재치 한다. 공급량은 마이너스 100 플러스 4p, p가 2.5죠. 자, 40에 2.5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이 돼서 제로가 되죠. 그래서 공급량은 제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5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또 여러분이 잘 이해를 우리가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어떤 시장에서 동일한 수요 함수 갖는 동일한 수요 함수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0 동일한 수요 함수를 갖는 두 명의 수요자 그리고 동일한 공급 함수를 갖는 또 우리가 두 명의 공급자가 있다. 그럼 여기 두 명이니까 양변에 얼마를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 Q 이꼴은 마이너스 2P 플러스 10 2P 양변에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P 플러스 20. 자, 여기도 양변에 2를 곱해주니까 이 Q는 4P 마이너스 10이죠. 자, 이때 이 Q 이것은 뭐냐? 자, 왼쪽은 우리가 시장 수요량. 자, 오른쪽은 또 시장에서의 공급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균형을 구할 때는 시장의 수요량과 시장의 공급량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 마이너스 2P 플러스 20. 여기 시장 수요량. 공급량은 4P 마이너스 10.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넘어오면은 이제 6P 꼴은 얼마? 20에 10을 대주니까 30이죠. 따라서 균형 가격은 5가 나오겠죠. 균형 가격은 5니까 대입시켜주면은 우리가 균형 거래량은 얼마? 4 곱하기 5 마이너스 10 돼서 10이 되겠죠. 균형 가격은 5, 균형 거래량은 10.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한번 잘 확인을 또 해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3번 문제로 한번 갑니다. 자, 이 3번 문제를 보면은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졌을 때 공급 함수가 변하죠. 그러면 이 3번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최초의 균형. 자, 이 최초의 균형이 바로 이 얘기죠. 자, 여러분 수요와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이게 바로 최초의 지금 균형을 이제 구한다. 이런 얘기죠. 자, 최초의 균형을 구할 때는 우리가 수요 함수가 900 마이너스 2P가 되겠고 공급 함수는 우리가 100 플러스 우리가 3P가 되겠죠.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최초의 균형 상태다. 자, 넘어가면은 5P고 900에서 100을 빼주니까 800이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5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이게 160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공급이 우리가 300 플러스 P로 변한다. 그럼 300 플러스 P로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최초의 요 균형인데 이 공급 함수가 변했으니까 수요량은 변화가 없죠. 자,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 수요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량은
변화가 없는데 공급량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공급량이 변했죠? 이 공급량이 300 우리가 플러스 P로 변했죠. 자, 넘어가면은 3P가 900에서 300 빼니까 600이 되겠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200이 되겠네요. 그럼 균형 가격이 160에서 우리가 200으로 얼마? 이 40만큼 상승을 했네요. 따라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우리가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은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택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때 주택 수요 함수는 P 리꼬르는 1000 마이너스 2QD로 주어졌고 공급 함수 P는 우리가 100 플러스 QS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2QD는 1000 마이너스 P고 여기서 QS는 우리가 P 마이너스 100이 주어졌죠. 자, 수요량은 QD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500 마이너스 2분의 1 P가 되겠죠. 자, 이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얼마냐? 그럼 균형 가격을 구할 때는 항상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렇게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요량 500 마이너스 2분의 1 P는 공급량 P 마이너스 100이 서로 같다 얘기죠. 넘어가면 2분의 1과 P를 대주니까 2분의 우리가 3P 넘어가면 6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우리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 1이 되겠고 우리가 600이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은 200에 1을 곱해주니까 400이 되겠습니다. 자, 균형 가격은 우선 400이 되겠죠. 그럼 400을 대입시켜 주니까 균형 거래량은 우리가 400 마이너스 100이 되니까 얼마? 300이 되겠네요. 균형 가격은 400, 균형 거래량 300.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까요? 자, 부동산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지금 수요 우리가 거래량이 주어졌는데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최초의 균형을 구해볼까요? 자, 이 수요 함수는 P 리꼬르는 40 마이너스 2분의 1 Q. 자, 공급 함수는 P 리꼬르는 Q 플러스 10이 주어졌죠. 자, 양변의 P가 서로 같으니까 우변끼리도 서로 같아야겠네요. 40 마이너스 2분의 1 Q는 우리가 Q 플러스 10이 되겠죠. 넘어가니까 2분의 3Q는 우리가 30이 되겠죠. 자, 양변에 우리가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얼마죠? 우리가 2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우선 20이 나오죠. 자, 20을 여기에 대입시켜 주니까 우리가 균형 가격은 30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단위당 생산비가 6원 하락했다. 그러면 단위당 생산비가 6원을 하락하면은 공급 곡선이 6원만큼 밑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공급 곡선 우리가 P 리꼬르는 Q 플러스 10 여기 공급 곡선인데 6원만큼 하락을 하니까 마이너스 6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우리가 Q 플러스 4 이게 새로운 공급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이만큼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수요는 40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가 Q 리꼬르는 새로운 공급 함수 Q 플러스 4 양변의 P가 서로 같으니까 우변끼리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3Q는 얼마죠? 36이 돼서 Q 리꼬르는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죠? 우리 2 곱하기 12가 되겠죠. 12가 되니까 얼마? 우리가 30, 24, 24가 되겠죠. 자, Q 리꼬르는
우리가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새로운 균형점 24가 되겠고 24를 우리가 대입시켜 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대입시켜 주니까 24에 4를 대주니까 28이 되겠네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이만큼 하락을 했고 균형 거래량은 4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번이 정답인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급 곡선을 요걸 잘 구해야 되겠죠.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문제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면은 이 표는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D에 들어갈 내용. 자, A는 공급입니다. A는 공급, B는 수요인데 공급이 불변. 자, 여러분이 거기에 C를 보면은 공급이 불변. 자, 이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자, 이 균형 상태에서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죠. 그래서 C는 가격은 뭐한다? 상승을 합니다. 자, D를 보게 되면은 공급은 증가하고 공급은 D를 보면은 이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죠.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반드시 하락을 하죠. 자, 균형 가격은 반드시 하락을 하지만 공급의 증가폭과 수요의 감소폭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 불분명하다.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1번 정답이죠.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픽 1, 2, 3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는데 여러분 계산해서 이 정도 유형의 문제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